누군가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음성적인 부분, 그리고 음성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난 다음에는 내용적인 구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구성이 모두 다 갖춰져 있을 때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시각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태도라든가 시선 맞춤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여러 가지 외적으로 보이는 비언어적인 스피치 부분이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스피치에서 두 가지 요소 말씀드린 것 중에 음성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보이스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후차적으로 내용 구성과 시각 언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치 하면 누군가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청각적인 요소가 먼저 눈에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발음이 좀 부정확하다거나, 그리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스스로가 너무 숨이 찬다거나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야기에 전달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요소가 되기 쉬운데요. 여기 계신 모든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실 때 목이 조금 많이 아프다거나 오랜 시간, 장시간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목이 조금 아프다거나 아니면 목이 빨리 쉰다거나 혹은 발음이라든가 발성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아서 불편함을 느끼신 부분이 조금은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오늘은 정확하게 발성을 잘 하실 수 있는 올바른 발성법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스피치에 대한 기호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누군가의 강의를 듣거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사람 목소리 정말 잘 들린다, 혹은 저 사람의 목소리 신뢰감이 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들렸던 목소리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 목소리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목소리 안에도 미소와 친절이 배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청각이다 보니까 음성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잘 파악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소리만 들었는데도 굉장히 밝고 건강하다는 느낌이 드는 목소리가 있어요. 자, 그런 목소리들은 대부분 음율감을 가지고 있거나 고저장단, 목소리가 높고 낮은 것, 그리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과 힘을 빼서 조금 약하게 이야기하는 것, 두 가지를 모두 다 갖춘 목소리를 거의 우리는 대부분 자연스러우면서도 미소가 좀 섞여 있는 음성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누군가의 앞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 고저 그리고 강약의 표현을 잘 사용하시면서 하고 계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목소리에 관해서는요,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호흡과 발성과 발음, 이 세 가지 파트로 목소리는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좋은 사람이다, 혹은 목소리에 관해서 나는 잘 알고 있다 라고 하시면은 내가 호흡은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발성은 잘 우러져 나오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모양과 관련된 발음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 잘 내기 위해서 혹은 목소리 잘 내시는 분들의 비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거나 질문을 하실 때는 이 세 가지 단어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첫 번째, 호흡과 관련된 부분, 복식 호흡을 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발성 부분입니다. 마스크 공명이라고 해서 얼굴 앞면이 전체적으로 울리면서 소리를 내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음이라고 하는 부분. 발음은 입 모양과 혀 근육이 거의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을 때 발음이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혹은 자녀분들께서도 발음이 잘 들리지 않고 부정확한 발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입 모양을 크게 벌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혀의 위치가 어디에 정확하게 닿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혀의 위치가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생각만큼 혀가 관장하는 발음이 별로 없는데, 우리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이시는 단어만 그냥 편하게 발음을 해보셔도 건강하고 힘있는 목소리의 비밀이라는 단어만 발음을 해보셔도 한번 중얼중얼 발음을 해보시겠어요? 건강하고 힘있는 목소리의 비밀 단어만 발음을 해보셔도요, 혓바닥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 돼요. 특히 혀 끝부분이, 그죠? 우리는 그런데 대부분 발음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건강하고 힘있는 목소리의 비결,
비밀하고 그냥 혓바닥을 떠 있는 상태에서 입안에서 혀가 떠 있는 상태에서 발음을 거의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발음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발음은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목소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왜 호흡이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고 좀 의구심을 가지시는데 우리의 목소리, 소리라는 것은 호흡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소리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마이크를 아무리 사용한다고 해도 소리가 계속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음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마이크를 사용해도. 그러면 결국엔 잘 들리잖아. 호흡 자체가 바깥으로 이렇게 퍽퍽하는 소리처럼 뻗어져 나가야지만 상대방은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라는 것은 공기 중에 진동, 음파를 타고 공기 중을 통해서 뻗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를 하실 때 약간은 침 튀기듯이 말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좀 쉽게 말할 때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누군가에게 호흡을 불어낸다, 풍선을 불어낸다라는 생각으로 소리를 쭉쭉 뻗어서 내시면 훨씬 더 잘 들리는 목소리를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식 호흡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는데, 자, 호흡이라는 거 첫 번째 보시면 그림으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넣어두었습니다. 복식 호흡이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호흡입니다. 복식 호흡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복식 호흡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네,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봤고 요즘에 또 매스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호흡만 잘해도 건강해진다라는 것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복식 호흡이라는 것을 다른 곳에서 혹은 스스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복식 호흡이라는 거, 그죠? 자, 그런데 이 복식 호흡이라는 것이 어디 외부에서 들어온 새로운 호흡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복식 호흡은요, 여러분 오늘도 하고 오셨어요. 언제냐면 여러분 주무실 때 누워 계시면 누구나 복식 호흡이라는 것을 합니다. 지금 그림은 굉장히 제가 뭔가 의학적인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왔지만 쉽게 말씀드리면요, 누워 있을 때 하는 호흡이 복식 호흡이에요. 우리가 편안한 자세로 눕고 나면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배가 자연스럽게 올라오고요, 배가 부풀어지고, 그리고 후 하고 바람을 빼면 배가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네.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시면 이렇게 어깨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후 하고 내쉬면 다시 그냥 어깨에 힘이 빠지죠. 앉아있으면 호흡이 기도와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어깨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휴식 호흡이 좀 빠르세요. 소리와 함께 후 하고 바깥으로 뱉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느낌으로 항상 목소리를 내셔야지만 오랫동안 말을 해도 목이 아프지 않고요, 오랫동안 말을 해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허리의 힘이 배심에서부터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앉아계신 상태에서 우리 한번 호흡을 간단하게 일지 한번 해볼게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혹은 꽃 향기를 마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쑥 들이마시면서 배가 불룩하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요, 배가 앞쪽으로 나오고 후 하고 앞을 향해서 내쉬시면서 배는 다시 제자리에 들어갑니다. 하고 내쉬면서 바깥으로 뿜으시고 다시 코로 깊게 들이마시면서 배를 바깥으로 내밀어 보세요. 들이마시면 배가 부풀어 오르고 후 하고 내쉬면서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시고 단전 호흡하고 비슷한 원리입니다. 하시면서 내쉬시고. 자, 평소에 이 호흡을 하시면서 마시는 동안에 배가 오히려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마시면 어깨가 올라가고 배가 제대로 들어간다, 안으로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호흡을 복식 호흡법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오랫동안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목이 아프지 않으실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새롭게 하는 호흡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밤에 누워 계실 때 책 같은 것을 배 위에 올려놓고 호흡을 한 번만 해보십시오. 자, 누구나 복식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단 앉았을 때 우리가 호흡이 휴식 호흡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호흡을 기억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에 가셔서 편안한 상태로 누워 계실 때 약간 묵직한 물체를 올려놓고 호흡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호흡 자체가 복근 훈련이 왔다 갔다, 배 자체의 힘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다 보니까 복근 훈련 자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여러 가지 중에서도 무언가를 불어내는 훈련이 굉장히 좋습니다. 휴지 한 장을 들고 앞으로 불어내는 훈련이
보시고요. 네. 앞에 내가 보이는 물체, 탁구공 같은 것을 놓고 코로 다시 들이마시다가 하고 앞쪽으로 불어내는 훈련을 자꾸 많이 하시면요.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마이크 없이도 웬만하면 큰 소리로 거의 다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되세요. 그리고 전달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육성으로 이야기하는 데 힘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목소리의 전달력 그리고 신뢰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자, 호흡을 중간에서 처음에 호흡을 잘 만들어서 위쪽으로 잘 끌어올리셨으면 두 번째는 이제 발성 파트입니다. 목소리를 내실 때 목의 힘으로 내시는 것이 아니라 입 안에 있는 구조를 잘 만들어서 성우 같은, 아나운서 같은, 그리고 울림감이 높은, 울림감이 많은 목소리를 내시는 것이 중요한데, 자, 그 목소리를 내실 때에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방법이세요. 이건 특정하게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가 좋은 분들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모두 할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자, 목의 아치를 둥글고 크게 연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무엇을 하듯이 입을 크게 열어야 되죠? 하품을 하듯이. 그렇죠. 하품하듯이. 하품 여러분 자주 하시죠? 하품하실 때, 자, 아침이시니까 우리 하품이 너무 쉬우실 것 같습니다. 하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시간에 하품해도 괜찮아요. 하품을 해야 목소리가 잘 나와요. 그렇죠. 시원하게 하품을 해서 공기를 들이마셨다가 하고 하품을 하고 공기가 이렇게 나갈 때 하품을 하는 동안에 입 안이 저 그림처럼 저렇게 커집니다. 천장 부분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혀뿌리 부분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고 쑥 들어가요. 입 안이 쑥 커져요. 자, 그 상태에서 하 하고 쑥 뱉어보시면 돼요. 하품하듯이 입을 크게 벌렸다가 하 하고 쑥 뱉어보세요. 하 그렇죠. 하. 자, 이때 배는 안쪽으로 살짝 당기시면서 뱉으시는 거예요. 하. 그렇죠. 하 하고 뱉어보세요. 그렇죠. 하. 자, 입 안의 구조를 대부분 저렇게 만든 상태에서 소리를 바깥으로 내기 시작하고 모든 단어를 입 안의 크기는 벌려놓은 상태에서 소리를 내시면 누구나 아나운서 성우 같은 울림이 많은 발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도 입 안의 크기를 이렇게 벌어놓은 상태에서 하품하듯이 크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발성을 하면 이런 목소리지만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입 안을 닫으면 소리가 이렇게도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소리를 빽빽하게 낼 수 있어요. 목의 아치를 둥글고 크게 엽니다 하고 이렇게도 낼 수 있어요. 이 목소리와 소리 자체를 입 안을 크게 열고 목의 아치를 둥글게 열고 하품하듯이 입을 크게 엽니다 하는 것과는 개인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발성 훈련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결코 되는 것이 아니세요. 그래서 항상 소리를 낼 때 앞에서 이야기하기 전에는 여러분 혼자서 계실 때는요 하품을 한번 해보세요. 하품을 하시면서 하 하고 입 안을 얼마나 내가 크게 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소리는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음입니다. 발음은 특정하게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입을 크게 벌리고 혀의 위치를 낮고 정확하고 부지런하게 써주시면 되세요. 자, 혓바닥 끝이 혀 끝부분이 입 천장 골고루 정확하게 힘을 주고 닿을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자, 몇 가지 발음으로 한번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발음을 할 때 이중 모음을 좀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있죠. 모음이 두 개인 경우를 정확하게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입이 옆으로 벌어져 있는 상태로 발음을 하죠. 외국, 왼편, 외출, 참외, 회관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애국, 엠편, 애출, 참외, 해관 이렇게 옆으로 쫙 찢어진 발음을 거의 다 합니다. 그죠? 입을 조금만요 빠르고 부지런하게만 움직이시면 누구나 정확한 발음 이것도 하실 수 있으세요. 스피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 번만 이중모음, 모음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저것을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자, 발음의 규칙은요. 앞쪽에 있는 발음을 먼저 발음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오와 에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오의 입모양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는 우와 위가 이가 합쳐져 있죠. 우의 입모양으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오와 아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오의 입모양으로 시작하고 아로 끝나시면 돼요. 이걸 이중모음을 보는 순간
한 방에 소리를 내야겠다. 내가 한 번에 소리를 내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뒷소리만 그냥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앞쪽의 인모양으로 시작해주세요. 가보겠습니다. 자, O의 인모양으로 시작하는 첫 줄 갈게요. 자, 외고. 그렇죠. O로 시작하죠. 외고. 그렇죠. O, E가 연속으로 가시면 돼요. 왼편. 그렇죠. 왼자 발음하실 때 니은 받침은 혓바닥을 윗니빨 뒤쪽에 붙였다가 내려오시면 돼요. 왼 할 때는 혀 끝을 치아에 대셔야 돼요. 완전히 힘있게. 그죠? 왼편이라고 발음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왼자로 발음하시는 게 아니라 왼 하고 네, 혓바닥을 치아 뒤쪽에 딱 붙이세요. 힘을 꽉 주고 붙이고 내리시면 돼요. 다시 왼편. 그렇죠. 왼편. 네, 이렇게만 발음을 하시면 돼요. 자, 외출. 그렇죠. 외출. O에서 시작하셔서 E로 입을 쫙 쥐지세요. 외출. 그렇죠. 그렇게 발음하시면 누구나 정확한 발음. 참외. 네. 회관. 그렇죠. 회관이 아니라 이제부터 해관이 아니고 회관. 그렇죠. 관자도 똑같죠. 와 발음이다 보니까 회관으로 발음하시면 돼요. 자, 시민문화회관. 그렇죠. 문화회관. 그렇죠. 입을 조금만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돼요. 이게 중국이 시작하면 이제 문화회관 이렇게 끝날 발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셔도 회관 발음도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발음이세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우로 시작하셔서 이로 마무리 지으시면 되세요. 뒤에. 그렇죠. 뒤에. 뒤에 이거 아니고 이제 뒤에. 그렇죠. 위기. 우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위기. 위상. 그렇죠. 위상. 네. 위로. 그렇죠. 위로. 위험. 그렇죠. 자, 와 표현입니다. 많이 쓰는 이중모음입니다. 과학. 그렇죠. 와에서 오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오에서 시작하고 아에서 끝나시면 돼요. 과학. 그렇죠. 좌우. 네. 좌우를 살피자. 그렇죠. 문장이 들어가 있을 때 잘하시면 되세요. 좌우세요. 좌우가 아닙니다. 이제 자, 광고. 그렇죠. 광고 아니고 광고. 그렇죠. 문화. 화제. 그렇죠. 호, 아, 제 같은 발음을 연속으로 빠르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화제. 과학. 좌우. 광고. 화제. 그렇죠. 자, 워 발음입니다. 우로 시작하셔서 어로 끝나시면 되는 거. 원장. 정확.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죠. 이것도 정확하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렇죠. 정확하게는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셔야 정확하다는 느낌이 드시겠죠. 정확하게 있습니다. 만원. 그렇죠. 만원. 원고. 그렇죠. 국권. 그렇죠. 권반도 이렇게. 자, 권리. 그렇죠. 권리.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이중모음 중에 하나. 최선. 그렇죠. 최선, 최고가 아니라 오로 시작하셔서 이로 끝나시면 되죠. 최선. 그렇죠. 최고. 네, 이것도 입을 조금만 오므렸다가 옆으로 딱 벌리는 그 발음만 조금만 신경 쓰셔도 굉장히 또렷한 발음, 그리고 또렷한 발음 다음에는 또렷한 이미지, 또렷한 스피치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이중모음을 꼭 지켜주시면 되시겠고, 자, 시각 언어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딱 하러 나왔을 때 목소리와 발음과 발성 부분을 듣기 전에 외적인 부분이 먼저 보이죠. 네. 저 사람의 이미지는 어떠한가, 저 사람의 시선 처리는 어떠한가, 저 사람의 손짓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보게 됩니다. 사람의 외형을 먼저 보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심리이기도 한데, 시각 언어 파트에서는요, 제스처, 그리고 얼굴 표정, 태도 부분, 시선 부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언어에도 시각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나타나는 네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를 하러 연단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청중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태도 파트에서
이해하기 쉽게 체스라는 단어를 저희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쉽게 그냥 체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턱 부분입니다. 보통 연단에 이렇게 서시면 대부분이 바른 자세로 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깨를 쭉 펴고 고개를 이렇게 반듯하게 듭니다. 자, 그러다 보면 내가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는 청중은 나의 콧구멍만 보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시선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게다가 눈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눈동자의 아랫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상대적으로 앞에 연단에 서셨을 때는 청중은 앉아있고 나는 서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턱을 약간만 이렇게 당겨주세요. 턱을 당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턱을 당기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허리 자체를 약간만 이렇게 숙이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신장이 크기 때문에 앞에 서면 설수록 더 반듯한 자세로 서세요. 그러다 보면 턱을 이렇게 들고 있는 조금 위험이 있는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청중으로 하여금 약간 거만해 보일 수 있는 자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턱을 이렇게 당기시는 거, 항상 턱을 당기시는 느낌 가지시면 되세요. 지금 앉아 계신 상태에서도 턱을 이렇게 한 번만 당겨보시겠어요? 내가 정면에 있는 사람을 볼 때도 턱을 약간 당긴다. 혹은 허리를 약간만 이렇게 숙여보세요.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어깨가 앞사람에게 다가간다는 느낌으로 허리를 약간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죠. 테이블에서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를 하실 때 그냥 이렇게만 고개를 숙이시면은 눈동자가 위로 자꾸 쳐다보게 되죠. 자, 어깨가 자꾸 이렇게 다가가시면 되세요. 내가 어깨로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어깨가 다가가서 이야기하시고 다시 내려오시고 어깨로 다가가시고 내려오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헤드, 머리 부분입니다. 머리랑 관련된 부분은요. 여성분들이 조금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가르마 방향 때문이신지 헤드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이야기를 하시다가 계속해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기울어져서 얘기를 하다 보면 무언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뭔가 의심스러운 태도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의구심이 드는 태도다라는 생각을 청중은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선의 방향을 반드시 정면으로 응시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되, 자, 이 부분은 거울을 보고 체크를 하시면 거의 다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얼굴과 미소를 띠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겠죠. 내 얼굴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은요, 이 형태는 평상시에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실 때라든지 혹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 내가 비치는 유리 부분 있죠. 이런 것들 보실 때 혹은 누군가가 무의식 중에 찍어놓은 내 모습을 보시면서 머리 방향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컴퓨터라든지 뭔가 책을 볼 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보고 있지는 않은지를 평상시에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반드시 앞에서 연단에 서셨을 때 이 내용은 잡으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파트는 눈입니다. 시선의 맞춤은 요거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선은 아이 컨택, 시선 마사지라고 해서 상대를 보실 때에 콧등을 보시거나 혹은 눈 두덩이 부분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눈동자를 바라보세요 하다 보면 이상하게 약간 시선이 흐려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오랫동안 눈동자만 보고 있다 보면 눈두덩이, 이 쌍꺼풀 라인 있는 이 부분 있죠. 그 부분이나 눈 아랫부분, 애교살이 있는 이 부분이나 콧등을 바라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돌아가시면서 보시면서 요거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돌아가시면서 보는 이것을 시선 마사지라고 하는데 이것만 지키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무언가 상대방에게 굉장히 호감 가는 태도로, 호감 가는 표정으로 말을 한다라고 아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시선을 지켜주시고 마지막은 미소입니다. 이야기를 할 때 미소를 띠는 건 당연한 일인데 항상 우리가 웃으면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발음도 앞에 보여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하라고 하고 혓바닥도 해야 되고 뭐 태도도 할 거 너무 많은데 언제 웃으면서 말을 합니까? 자, 웃으면서 말을 하세요라는 건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웃으면서 말은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약간 눈을 조금만 작게 뜨시는 거예요. 눈웃음을 연친다고 생각하세요. 눈을 약간만 이렇게 찡긋하는 느낌으로 살짝만 감으시고 광대뼈를 올린다고 생각하십시오. 광대를 약간 승천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 상태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세요. 미소, 입꼬리를 올리세요. 스마일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워요. 네, 그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눈을 약간만 작게 뜨시고 광대가 약간만 올라간다라는 느낌으로만 말씀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입꼬리 이런 건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눈이 안 웃으면 이렇게 썩소가 되죠. 입꼬리만 이렇게 올려서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썩소가 돼요. 눈이 웃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눈을 약간만 작게 뜨시면 훨씬 더 말을 전달할 때는 편하실 거예요.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실 때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규정이 된 인사법이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인사를 하죠. 말과 함께 동작이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말을 하는 건지 인사를 하는 건지 소리는 자꾸 밑으로 떨어져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바닥에 대고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인사를 하실 때는 이 순서세요. 처음에 나오셔서 아이 컨택 그리고 스마일입니다. 자, 이 내용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청중을 봅니다. 보고 웃고 살며시 눈을 작게 뜨면서 미소를 좀 짓죠. 처음에는 말을 하기 전이니까. 그리고 말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소빈입니다.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시면 되세요. 네, 이게 방법입니다. 절대로 나오셔서 인사부터 하시면 안 되세요. 자, 왜냐? 나와서 인사부터 할 경우에는 청중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사람이 나오니까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강의는 도대체 뭔지, 자료는 이게 맞는지, 네,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전체적으로 우리는 모두 스캔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미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동작부터 지나가 버리면요. 정중하지 않은 인사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소리로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쉽게 외우시게. 자, 보고, 웃고, 말하고, 액션이세요. 예전에 인사돌 광고가 있었죠. 씹고, 뜯고, 즐기고 있었는데 자, 그 대신 우리는 보고, 웃고, 말하고, 액션이세요. 액션은 그냥 바로 치고 외우지 않으셔도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동작이기 때문에 보고, 웃고, 말하고, 인사.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세요. 자, 우리 앉아 계신 상태에서 한 번만 서로를 향해서 우리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하고 나서 동작이 들어가는 것에 익숙해지시면 되세요. 자, 서로 인사를 하시되 허리를 이렇게 숙인다는 생각으로 인사를 해주시면 되시고 성함을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구입니다 하고 고개를 약간 숙여서 인사를 하시는 것. 우리 말하고 동작하는 것에 몸으로 한번 습관을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정면을 보시면 서로를 보시고 살짝 미소를 좀 띄죠. 눈을 좀 작게 뜨시고 그렇죠. 눈을 약간 눈웃음을 좀 쳐보세요. 그렇죠. 그냥 살짝 광대뼈만 올린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소빈입니다. 시작. 안녕하십니까. 자, 습관적으로 이게 막 내려가죠. 그렇죠? 나도 모르게 이게 인사가 이렇게 돼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몸이 기억해요. 우리가 인사를. 자, 이야기하시기 전에는 고개가 내려가시면 안 되십니다. 일단 말부터 하고 보고 웃고 말을 봅니다. 3스텝 시키시고 그 다음 동작 넘어가시면 되세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보고 살며시 웃고 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소빈입니다. 시작. 안녕하십니까. 이소빈입니다. 고개 숙이시고 그렇죠. 올라가시고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거세요. 네. 누군가의 앞에서 항상 안녕하십니까가 아닙니다. 절대 바닥을 향해서 인사를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청중을 딱 봤을 때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소빈입니다 하고 고개가 내려가시고 올라오시면 되십니다. 그래야지 정중한 인사가 되세요. 특히 우리나라는 고개를 숙이는 문화가 발달된 인사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가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 자, 그리고 인사를 하실 때 내려가신 후에는 1초간 머물렀다가 올라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려가실 땐 안녕하십니까 이소빈입니다. 내려가서 1초 그 다음에 올라오시는 거세요. 보통 내려가시면 이렇게 찍고 올라오기가 이제 쉽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했다가 웨이브 치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내려가셔서는 절도 있게 1초 올라오세요. 보통 우리가 마법의 3초라고도 부르는데 안녕하십니까 이소빈이가 1초 기다리고 고개 숙이고 1초 다시 올라와서 1초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1초씩만 여유를 주셔도 굉장히 격식 있는 인사다라는 느낌을 처음부터 받기 때문에 그 강의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앞에서 나오실 때 말씀을 하실 때 이것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건 강의 연설 연단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건배사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세요. 앞에 나가서 한마디 하실 기회 이런 거 있으실 때도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은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시죠. 요 다음에 시작하실 때도 요 규칙을 반드시 지켜주시면 여러분 인사 하나는 이제 완벽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제스처 파트입니다. 제스처부는 동작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손이 뻗어져 나갈 때 제스처가 같이 나가면 훨씬 더 수월하고 이해도 그리고 몰입도가 높으실 거예요. 제스처는 손바닥을 항상 청중에게 먼저 보인다라는 생각으로 손바닥을 청중에게 보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그죠? 손가락으로 무언가 가리킨다거나 그냥 손등으로 이렇게 대충 가리키는 태도가 아닌 손바닥이 항상 청중을 가리키시고 누군가를 이렇게 지칭하시거나 발표자를 지목하실 때에도 손바닥을 향해서 손바닥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을 수 있다는 느낌으로 손바닥을 가요. 자, 이 원리는 예전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내 손에는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라는 표시로 악수를 건넬 때 주로 했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유래가 된 제스처이기 때문에 발표자들도 항상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세요. 자, 앞에 계신 분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손으로 한번 이렇게 짚어보시겠어요? 내 앞에 몇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죠. 손바닥으로. 이렇게 짚으시는 거죠. 그렇죠? 항상 손바닥은 약간만 쭉 편 상태에서 앞쪽에 무엇이 있다, 앞쪽에 무엇이 있다. 이 느낌으로 짚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여나 남성분들 중에서는 간혹 수트 정장을 입으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다가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뵐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기업에 임원진 분들을 강의 교습을 해드리다가 주머니에 손을 너무 많이 넣고 습관이 되신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제 긴장이 되니까 이 손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오히려 차라리 내가 넣고 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넣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청중은 이것이 굉장히 약간은 불편하게 보이죠. 제가 그래서 바지단을 약간 꼬매서 손을 아예 못 넣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알려드리면요 금방 바뀌어요. 무언가 내가 못하게끔 딱 막아놓으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손을 뒷짐을 진다거나 혹은 주머니에 손을 넣는 태도는 절대로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은 항상 마이크를 잡으셨으면 한 손은 마이크, 다른 한 손은 언제든지 뻗어갈 수 있도록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있도록 열어주세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괜찮고요. 연설을 아주 잘하면 연설의 대가시죠.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연설 장면을 보면요 손이 이렇게 뻗어 있어요. 손을 잡고 앞쪽으로 이렇게 뻗으세요. 자, 손을 잡고 뻗고 힘있게 나가고 하는 것은 청중으로 하여금 발표자의 신뢰감을 굉장히 상승시키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줍니다. 무언가 진취적인 느낌을 자꾸 주시죠. 그래서 내가 자꾸 연설을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거나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에서는 손바닥을 앞쪽으로 뻗어주는 행동을 자꾸 하시면 좋고, 또 하나의 제스처를 알려드리면, 자, 손가락으로 첨탑 모양을 만드시는 겁니다. 자, 이 첨탑 모양을 만드는 제스처들은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다 모르시는 제스처예요. 어딘가에 놨는데 첨탑을 자꾸 누군가 만들고 있다. 100% 스피치 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실 거세요. 자, 첨탑은 두 손을 이용해서 만들면 이렇게 첨탑이 만들어지죠. 이 첨탑을요 저희는 한 손으로 만들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하트 표시가 아니라 우리는 한 손가락으로 한 손으로 첨탑을 만드는데 두 손가락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새로 첨탑 모양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잡으실 때는 자, 이런 포인트가 있고요, 이러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을 붙이셔서 짚어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약간 짚어주시면 여러분들은 스피치를 하실 때 제스처는 정확하게 하나쯤은 알고 가시는 겁니다. 모아주는 제스처라든지 첨탑 모양의 제스처들은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다가 앞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 반드시 사용을 해보시고, 누군가 연설을 한다. 이게 지금 선거 기간이 끝났는데 연설을 하실 때 선거 후보자들 연설장을 참 많이 쓰셨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 공약사항은 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첨탑 모양을 이렇게 찍으세요.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라던가 그냥 손을 이렇게 내리면서 하는 동작보다는 앞으로 뻗거나 첨탑. 자, 손가락 두 개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시면서 앞에 있는 것을 뭔가 이렇게 딱 찝는 느낌으로 가보십시오.
이 동작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웃는 얼굴은 다 표현을 해보셨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해서 저희가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썹 올라가는 거 가능하십니까? 눈썹 한번 올려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눈이 웃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웃는 얼굴을 자가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눈썹을 그죠? 눈썹을 어떻게 올렸죠? 우리가 지금까지 내 눈썹인데 자 이마에 주름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마 주름살을 위로 한번 만들어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거의 다 하세요. 네. 이마에 주름살을 만든다 생각하고 이마를 찡긋 좁게 만들어 보세요. 그렇죠? 눈썹을 올리고 내리고 눈썹을 올리고 내리고 눈만 크게 뜨시면 안 되세요. 보통 눈썹 올리세요. 눈을 막 크게 뜨시는데 눈썹을 올리시는 것은 눈썹을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야기를 할 때 표정으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눈썹이 자꾸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셔야 되세요. 눈썹이 움직이지 않으면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입술만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웃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되고 있죠. 거의 대부분. 눈이 웃으려면 눈썹이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눈썹 자체를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네, 올리시는 거 맞으세요? 네, 네 맞으세요. 눈썹을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하나의 테스트는 펜을 눈썹에 이렇게 딱 대보시는 거예요. 펜을 눈썹에 대고 요거 이제 거울이 이용이 되면 좋은데 눈썹에 대보시고 거울을 보시면서 이제 펜보다 눈썹이 더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펜은 그대로 펜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시면 안 되세요. 네, 펜은 그대로 그리고 눈썹을 펜보다 더 위로 거울을 보시고 이렇게 테스트 해보시면 되세요. 자, 시선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만 한쪽만 오래 바라보는 것보다는 Z자 형태로 청중이 좀 많으실 때는 Z 혹은 U자 형태로 쳐다보시면 되십니다. 네, 요거는 Z 혹은 U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청중이 많으실 때 어디다 시선을 둬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상하게 나한테 집중을 안 하고 있는 사람만 자꾸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재미가 없나 왜 안 보지? 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쳐다볼 때가 있죠. 자,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실 때는 포커 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중이 모두 다 자는 상황에서도 앞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절대 흔들림 없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시선의 방향은 Z자 형태, 알파벳 Z 혹은 U자 형태로 보시면 돼요. 천천히 돌아가시면서 U자 형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시선 처리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구성 파트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앞쪽에서 거의 다 이제 잡아왔기 때문에 구성은 편안하게 그냥 흘러가듯이 말씀드렸는데요. 앞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 이야기라고 하는 스피치, 보통 연설이라는 표현을 이제 스피치라고 하시는데 그런 스피치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내가 일방적으로 혼자 말을 다 한다. 이것이 연설 스피치가 아닙니다. 앉아 계신 분들 청중과도 함께 호흡을 하셔야 돼요. 청중이 고개를 끄덕이는지, 청중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청중이 나의 페이스대로 잘 따라오고 있는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스피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스피치의 최종 목적은 결국에는 잘 알아듣기, 이해가 목적이지 정보 전달이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스피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앞에 나서 말하는 거 이렇게만 다들 알고 계시다 보니 그냥 나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을 하고 들어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해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중의 반응을 반드시 살펴주시는 것이 필요하시죠. 자, 좋은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주제도 명확해야 되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의견도 포함이 돼야 되고 예시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모두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략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자, 전략은 3단계로 나누어서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뒤쪽에 제가 길게 붙여놓은 내용은 참고하시라고 붙여드린 내용이고 가장 쉬운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걸 기억하십니다. 주제, 화제, 주제예요. 주제, 화제, 주제. 더 쉽게 얘기하면 A, B, A 다시 혹은 샌드위치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빵 들어가고 고기 들어가고 다시 빵 들어가야겠죠. 네, 햄버거, 샌드위치 다 똑같습니다. 그 원리세요. 왜냐? 보통은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실 때 자, 지금부터 제가 무엇에 대해서 A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네, 그럼 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이야기가 중간에 어디로 새도 발표자는
제가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요. 어떻게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고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제를 얘기하고 제가 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에 대한 예시로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더라도,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A입니다 하고 다시 주제로 돌아오셔서 마지막 엔딩을 마무리해 주시면 청중은 이상하게 끝만 기억해요. 아, 발표자는 A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었구나.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거의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쉬운 부분이고 우리가 아주 기초적으로 배웠던 내용인데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3단 구성법, 오프닝, 중간에 스토리텔링, 그리고 마지막 주제, 이렇게 해서 A, B, A 다시 구조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요것만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좋아하는 과일은 오렌지입니다. 왜 이유를 얘기해야겠죠. 왜냐하면요, 맛도 상큼하고 비타민도 많고 화사한 빛깔이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일 중에 오렌지를 가장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첫 문장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아까 얘기했던 거다 보니까 첫 문장은 첫문을 기억을 못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오렌지 좋아한다구나. 그럼 각인이 되죠. 오렌지. 이거 하나만 다 기억이 나겠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이야기는 항상 이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넣어보실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어떤 계절이세요? 자, 앉아 계신 상태에서 그냥 중얼중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계절은 어떤 계절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뭐 가을입니다, 봄입니다, 겨울입니다, 여름입니다. 나오셨죠? 왜 좋아하세요? 더워서, 추워서, 예뻐서, 꽃펴서, 네, 바람이 서늘해서. 네. 자, 고개를 끄덕이지 마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구나. 자, 제가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입니다. 주제 문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제가 좋아하는 계절은 네.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계절을 좋아합니다. 네. 반드시 문을 열고 들어가셨으면 나오실 때는 문을 닫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사탕의 매듭이 한쪽은 쥐어졌는데 한쪽이 안 쥐어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대칭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데 가장 안 지켜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조세요. 대부분의 성인교육 스피치에서는 이 구조가 안 지켜지다 보니 횡설수설하다 그냥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스피치. 이걸 꼭 지켜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둔 것이 이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를 하시고 이건 깊게 외우시진 않으셔도 되세요. 오픈 부분이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주제, 그죠? 주제 파트, 포인트, 리즌, 이그제플 요거 세 가지가 가운데 스토리 들어가는 부분을, 화제 부분을 제가 좀 자세하게 그냥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브 앤 포인트, 감동, 그리고 주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 클로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시죠? 자, 시작할 때는 보고, 웃고, 말하고 아까 하셨던 거, 그리고 호기심 있게 자기소개를 하는 부분, 그리고 포인트에서.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 네. 이유를 얘기하겠죠. 제가 가을을 좋아해서 겨울을 좋아했으면 왠지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화제에서 이유 얘기하시고 거기에 대한 사례, 이그젠플이 있으시면 제가 가을에는요 이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가을생이다 보니까요, 제가 여름생이다 보니까요 하고 예시를 좀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마지막으로는 가을하면 정말 참고하기 되는 것 같습니다. 여름하면 정말 시원한 바다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여름에 제가 좋아하는 여름이긴 하지만 이번 여름에 시원한 곳으로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자, 마지막은 웬만큼 정리하는 문구, 주제를 포함해서 향기를 남기시고 끝내시면 되세요. 자, 앞쪽에서 이야기를 잘 하기 위한 파워 스피치 10개명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철저하게 준비 당연하죠. 준비하는 사람이 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목적과 주제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해야겠죠. 자, 자신감 확신도 중요하죠. 자, 이 중에서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청중과 눈을 맞춰라. 네. 그리고 다른 태도와 힘 있는 제스처로 말하라. 큰 소리로 생기기 바라라. 시각 보여지는 부분이 우리가 청중을 바라봤을 때 거의 93%를 차지한다는 데는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앞에 나왔을 때 전체적인 이미지를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피치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무조건 여러분들이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세요. 자, 그리고 청중과 눈을 맞춰라는 발표자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긴장이 되니까 시선이 자꾸 이렇게 흩어져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앞에서 무슨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바닥을 자꾸 보신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천장 쪽을 이렇게 자꾸 보신다거나, 자꾸 이렇게 시계를 만지작거린다거나, 손끝을 이렇게 자꾸 바라보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자꾸 바닥을 바라본다거나 청중을 보지 않고 천장을 자꾸 쳐다보다 보면 집중이 잘 안 되실 거예요. 항상 청중을 바라봤을 때만 말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규칙을 지키시면 되세요. 청중과 눈이 마주쳤을 때만 말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를 보는 동안에는 아예 말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시면 여러분들도 누군가 앞에 나오셔도 누군가의 앞에 섰던, 그리고 누구나 앞에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있어서 자신감 그리고 신뢰감을 쌓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목소리, 음성적인 부분, 그리고 구성, 주제, 화제, 주제 부분, 그리고 앞에 나오셔서 태도나 제스처나 시선 처리나 약간의 미소를 띠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부분, 요것만 지켜주시면 되시겠습니다.